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조합원 총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는데요. 이 주목할 부분은 조합원 대부분은 이 투표에 참여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 파업 동력을 잃고 있었다는 의미죠. 결국 화물연대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이 파업 전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불법 파업을 강행한 이상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먼저 화물연대의 파업 자진 철회 소식부터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기표소에서 차례차례 투표를 합니다. 한쪽에선 파업 종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오후 1시쯤 파업 자진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운송 거부 보름 만입니다. 파업 철회 여부를 조합원 총투표에 붙인 결과 2만 6천여 명 가운데 13%인 3,500여 명이 투표해 과반이 넘는 61%가 파업 종료를 찬성했습니다. 80% 이상이 투표 자체를 외면했고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투표도 하지 않고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올 연말에 일몰제로 폐지되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등 강경 대응에 아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빈손 파업으로 마무리한 겁니다. 화물연대와 함께 총파업에 동참했던 철도노조와 의료노조가 노사 합의를 통해 파업을 철회한 데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파업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입니다. 화물연대는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마저 취소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지속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내일은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에 선복귀 훈훈위를 요구해 왔던 만큼 대화를 통한 합의안의 도출에도 관심이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화물연대는 얻은 게 없는데도 왜 돌아서야 했을까요? 지도부 말고 조합원들의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그들 이야기 이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적힌 화물연대 천막.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뒤로 화물 차량 기사들이 하나둘 파업 대열에서 이탈한 겁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진짜 좋을 게 없잖아요. 누가 파업을 다들 오래 하고 싶어 하냐고. 옛날 그런 시대가 아닌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파업이 16일간 이어지면서 참여율은 갈수록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준비가 부족했어요. 원래 파업이라는 게 이게 일주일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 동력을 잃은 거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 노조원도 적지 않습니다. 서로 대화가 없었어요. 그게 아쉽죠. 아이도 있지만은 이렇게 막 불법적인 그런 건 싫어해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빈손으로 파업을 마치면서 또다시 총파업 등의 투쟁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루로 살아보는 사람들이 지금 16일이라는 날짜를 보내본 거 아니야. 일을 못하고. 6월달 합의를 확실히 다시 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민노총 파업의 기류가 전과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화물연대와 함께 총파업에 동참했던 지하철, 철도, 의료노조의 경우 젊은 직원들이 명분 없는 파업에 반기를 들면서 파업 동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해 하지 못할 그런 정치 투쟁이라든가 시위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시민들에게 대중적인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좀 합리적이고 좀 좋은 선 안에서 파업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노총 내부에서도 불법적인 파업 방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자, 이렇게 한산했던 부산항에 화물차와 컨테이너가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로 활기를 되찾은 현장 소식은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신항 일대 도로가 화물차들로 가득합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화물차들이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달려갑니다. 한편에선 조합원들이 지냈던 천막을 철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전부터 부산 지역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항만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투표는 하지 않고 업무 복귀한다. 지금 바로 업무 복귀하는 로드 탁성으로 버텼던 완성차 공장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카 캐리어에 붙은 파업 현수막을 떼고 운행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신 거 저희도 알고 있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카 캐리어를 이용한 탁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키리 오면은 카키리 실어 나오죠.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출하량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던 타이어 공장. 감사한 이야기까지 거론되며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파업 종료 이후 제품을 실어 나를 화물차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복귀하시면 빨리 정상화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화물연대 16일간 파업으로 입은 생채기가 여전하지만 물류 정상화에 속도가 날 거란 기대감도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물류가 멈춰 막대한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불법과는 타협이 없다고 외쳐온 대통령. 이 화물연대가 복귀를 했더라도 불법 파업으로 경제에 입힌 손실까지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원점 재검토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김단비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와 파업 중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제 돌아갔다고 해서 그게 다 원위치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뿌리 받고 있는 악습, 잘못된 관행,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고 파업은 끝났지만 작은 불법 행위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겠다면서 허가 없이 차 번호판을 뗀 화물연대 집회 참가자 전원을 고발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정부는 노사 문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파업이 끝난 후 미참여자나 조기 복귀자의 불이익 주는 악습까지 모두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단 운송 거부 전에 제안한 것이므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아는 기자 아지아 시작합니다. 정치부 송찬욱, 경제산업부 박재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박 기자에게 좀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화물연대가 빈손으로 파업을 끝낸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장 기록은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때인 16일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6일간 진행돼서 최장 파업 동률입니다. 2003년에도 5월 1차 파업 때는 정부가 백기투항하면서 합의가 타결됐는데 8월 2차 파업 때는 화물연대가 내부 분열로 무너질 때까지 정부는 엄중 대응으로 버텼습니다. 이번 역시 그때와 판박이로 2차 파업은 원칙 대응에 나서며 결국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받아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군요. 자, 화물연대가 빈손으로 파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단지 뭐 여론이 안 좋아서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대부분 할부로 차를 사서 이걸 몰아서 돈을 벌다 보니 파업으로 며칠만 일을 못해도 생활비는 못 벌고 자동차 할부금 같은 나갈 돈만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난 6월 파업 때는 정부로부터 코로나 지원금이라도 받아서 버틸 수 있었는데 이번엔 수익 보전할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다 업무 개시 명령으로 자칫 밥줄까지 아예 끊길 수 있는 데다 정부가 1년간 유가 보조금을 끊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한다고 압박을 해서요. 결국 생계 위협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자, 그렇군요. 송찬욱 기자. 대통령실은 그럼 뭐 원칙을 고수했던 게 통했다 뭐 이런 평가입니까? 네, 일단 제가 뭐 화물연대 그 투표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이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이고 대통령 원칙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보면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였는데 결국 하나도 얻지 못했죠. 반면 대통령실은 유일한 요구사항인 조건 없는 화물연대 복귀를 얻어냈습니다. 이 파업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 화물연대 파업 때 16일과 같은 최장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대통령실이 버틴 결과 화물연대 파업 종료 찬성은 61.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금 버텼다고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실도 16일간 버티는 데 있어서 고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었겠죠. 대통령실 애초에 뭐 반정부 성격의 이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왔었는데 이 윤 대통령도 화물연대 파업 첫날부터 이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결국 지난달 29일 시멘트 출고량 90% 이상 감소라는 고비 상황 속에서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 발동한 걸 결정타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곧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끝까지 불법에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일관된 메시지를 낸 게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을 잃게 한 이유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그동안 선 복귀 후 대화를 이제 외쳐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화물연대가 복귀를 했으니까 이제는 대화를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일단 대화 테이블은 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파업의 이유가 뭐였냐면 그 안전 운임제 관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논의보다는 이 파업에 따른 피해 책임에 더 초점을 정부가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물연대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다른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화 테이블이 열려도 기업들의 화물연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 그리고 운송 시스템 개편 문제를 논의한 뒤에야 안전운임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파업 중에 있었던 불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작은 불법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들의 관행처럼 유야무야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업 불참자에 대한 협박이나 업무방해, 노조원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거부, 교사와 방조 등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에게 들어온 이제 시청자 질문이요, 박 기자. 가장 많은 게 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16일간 했으니까 꽤 피해는 컸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손해를 본 화주,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추산한 어제까지 출하 차질액은 4조 1,400억 원 수준입니다. 이 산업별로 보면 시멘트 1,200억 원, 정유 6,700억 원, 철강 1조 5천억 원, 석유화학 1조 4천억 원, 자동차 4,100억 원입니다. 이 정부는 겉으론 조건 없는 복귀를 외치며 강하게 나왔는데요. 오늘 화물연대 조합 투표가 부결될까 봐 조마조마 애를 태웠거든요. 이 운송 거부 2주가 넘어가면서 철강이나 석유화학 공장들은 제품 쌓아둘 곳이 없어 내일부터 가동을 부분 멈춰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송 기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 파업 전에 안전운임제를 이제 3년 연장해 주는 거는 이제 말을 했었잖아요, 정부가. 그랬었죠. 복귀를 했으면 뭐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정부의 입장 아니다. 원점 재검토다. 이겁니다. 네. 화물연대에서는 약속 왜 뒤집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3년 연장은 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지 않을 때의 얘기였던 거지 이제 다시 논의를 하게 된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이라는 게 이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이대로 12월 31일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데요. 현재는 강경한 대통령실이지만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한 상태니 국회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박 기자, 뭐 노동계 쪽도 뭐 그냥 뭐 계속 물러설 것 같지는 않은데요. 14일에 원래 민노총 종파업을 예고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조금 전에요. 민노총은 14일 총파업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건설 노조와 택배 노조마저 대우를 이탈하자 아예 올 겨울 동투를 접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쟁의권이 발생하는 내년은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봄 춘투로 시작해 여름 하투까지 민노총은 새 결집 총력전으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저지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송찬욱, 박지혜 기자였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동지라고 불렀던 최측근이죠. 검찰이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거액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정진상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을 뇌물로 약속받은 혐의, 직무상 기밀을 이용해 위례 신도시 민간개발업자에게 210억 원의 이득을 안긴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정 실장의 뇌물 수수 횟수는 구속 때보다 한 차례 늘어났고 뇌물 액수도 1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013년 4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현금 1억 원을 건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정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해왔습니다.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실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로 규정했습니다. 정치적 동지는 정 실장 구속 직후 이 대표가 SNS에 올린 글에서 언급한 용어입니다. 이 대표를 정 실장의 공모자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입장. 이재명 대표는 정 실장의 무고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SNS에도 자신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폭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폭로입니다. 지난해 구속됐을 때 김 부원장에게 쪽지를 전해 검찰 수뇌부와 얘기되는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실제로 검사장을 지낸 전관 변호사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남욱 변호사. 오늘 2시간 넘게 심사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설명하셨습니까? 구속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며 변호인을 추가 선임했는데 검사장 출신 정관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는 새로 선임한 정관 변호사를 이태형 변호사가 추천했다는 말을 자신의 다른 변호인에게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태영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를 맡은 인물로 변호사비를 쌍방울그룹에서 대납받았다는 의혹도 받아왔습니다. 남 변호사는 구속 직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사람을 보내 검찰 수뇌부와 얘기되는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쪽지를 건넸다는 진술도 검찰에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장 출신 정관 변호사가 변호를 맡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구명 요청을 받고 김용 전 부원장과 이 변호사 사이에 변호사 선임 관련 논의가 오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는 이 변호사에게 정관 소개 추천 여부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오늘 대장동 재판에서도 자신을 향한 회유 시도를 추가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신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성을 부인한 건 김만배 씨가 SNS로 음성 통화를 걸어와 유서를 쓰고 있다고 해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겁니다. 하지만 김만배 씨는 남 변호사가 증언을 하는 동안 고개를 여러 차례 가로저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검찰이 서해 피기억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 전 실장은 고 이대준 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게 하고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자료를 배북해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자, 오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정기국회에서 꼭 해야 하는 게 이 보시는 것처럼 이듬해 예산안 처리인데요. 2014년 이후 잘 지키나 싶더니 올해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것 같습니다. 뭐 때문인지 국회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영기 기자, 아직 몇 시간 남았는데요. 오늘 중 처리는 불가능한 겁니까? 네, 여야는 현재 물밑 협상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후속 작업 시간을 고려하면 오늘 중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한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여야는 오늘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쟁점은 법인세였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겠다는 정부 여당안을 두고 김 의장이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정작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략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표 예산인 공공분양은 정부안대로 해주고 대신 이재명 표 예산인 공공임대 예산을 증액하기로 일단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는 주말 내 협상 타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도 오늘 처리가 힘들겠네요. 네, 본회의가 예산 협상으로 연기가 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도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해임 건의안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했지만 김진표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밝혔는데요. 예산 협상 결과에 따라 해임 건의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 건의안 처리 마지노선은 모레 오후 2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가려진 주인공 누굴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딸 다혜 씨가 기획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버지 문 전 대통령과 반려동물의 삽화가 담긴 내년도 달력을 제작해서 그 판매 수익으로 유기견 단체를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달력인 것 같은데요. 문 전 대통령이 강아지와 함께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군요. 네, 프로젝트 소개글을 보면요. 퇴임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6마리에서 현재는 4마리의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고 이 문 전 대통령의 상황을 언급한 뒤에 반려동물을 보내는 과정에 진심이 호도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최근 풍산개 송강이와 곰이 반환 논란 그걸 언급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딸 다혜 씨는 달력에 넣은 삽화 작가에게 송강이 곰이를 보내면서 같이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자, 볼까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이 풍산개 돌보는 그림도 실렸네요. 네, 예전 청와대 SNS의 설명대로라면 얼마 전 반환 논란이 있던 곰이와 또 곰이의 새끼들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민의힘은요 맹비난했습니다. 유기견을 만든 장본인 문 전 대통령이 유기견 보호라니 모순입니다. 풍산개를 파양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으면서 또다시 생명을 이용해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그 냉혹함이 무섭고 소름 돋습니다. 자, 이거 궁금한데 반환한 송강이와 곰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송강이와 곰이는 오늘 경북대 동물병원에서 퇴원해서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간다는데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광주로 가는군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16강 주역 축구 국가대표팀을 만났죠. 네,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함께 만찬을 가졌는데요. 윤 대통령 환영 인사 중에 잠시 울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월드컵의 성과도 대단했지만 관계없이 저와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들은 월드컵 우승팀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그날 새벽에 그 똑같은 장면을 보고서 계속 울먹거리셨던 우리 선수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응원해주신 덕분 또 선수들의 노력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한번 안겨서 한번 들어가잖아.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 규성아, 찍고. 승원아 한번 찍어. 네. 김건희 여사와도 사진을 찍은 선수가 있더군요. 네, 이 모습을 본 윤 대통령은 나보다 인기가 많다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또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축구공으로 저렇게 윤 대통령이 트래핑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공보면 한번 차고 싶죠. 그런데 어제 행사 두고 좀 뭐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면서요. 네, 일부 누리꾼들은 김 여사와 셀카를 찍은 조규성 선수 SNS에 만차는 괜찮은데 그분과 셀카는 좀 자제하지 그랬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즐거웠냐 이렇게 악플을 달았고요. 민주당은 또 어제 행사에 문체부 장관과 대한축구협회장이 불참한 점을 꼬집으면서 보여주기식 행사 아니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훈훈하게 끝난 행사도 정치색이 덧입혀지면 싸움으로 번지는 것 같아서 그 뒷맛은 좀 씁쓸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얼마 전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해자는 무면허 상태였는데 이미 5번이나 무면허로 적발된 상습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면허 단속을 아무리 많이 당해도 가중처벌 규정 없습니다. 법의 허점인 것이죠. 김민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서울 영등포구의 음식점 거리. 수입차 한 대가 골목에 멈춰서고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1시간 뒤 다시 운전석에 올라 차를 몰고 사라지는 남성. 이 남성은 운전대를 잡은 지 40여 분 뒤 경기 고양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77%,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30여 미터를 튕겨져 나온 피해 차량은 이 가로수를 들이받고 뒤집어졌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6시 40분. 공항 활주로에서 야간 조명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사고 난 시간이면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그 시간대 너무 마치 저기서 문 열고 걸어 들어올 것만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가해 운전자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신호 위반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10차례 위반해 2020년 면허가 취소된 겁니다. 그 뒤로도 무면허 운전이 5차례나 적발됐지만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은 3번 이상 적발돼도 면허 취소 기간만 늘어날 뿐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뭔가 장치나 이런 게 있었다면 저희 애기 아빠까지 그렇게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까지 진척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음주운전은 물론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서울 청담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늑장 조치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고 현장은 과거 주민의 반대로 일방통행 지정이 무산됐던 곳이었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야 관할구청은 일방통행으로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교문 앞에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아이들은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를 위로하며 쪽지를 적어 붙입니다. 사고 이후 교사들이 학생들 등하교 지도에 나섰고 학교 보안관이 수신호로 교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인도가 없는 양방향 내리막도로. 학교가 보도를 만들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019, 20해서 좀 일방통행로 지정해서 보도 설치해달라 교육청, 구청으로 계속 보내했습니다. 도로가 좁은 탓에 보도를 만들려면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강남구청의 설문조사에서 50명 중 48명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50명인지 모르겠고 저도 이쪽에 살고 있는데 저한테 그거 물어본 사람은 없고 특히나 이런 배경 설명을 한 적도 없고 관리사무소에서 뭐 종이 하나 찍 돌리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강남구청은 내년 10월까지 일방통행길로 바꾸고 횡단보도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방으로 바꾸고 보도도 좀 설치해주고 과속 방지할 수 있는 시설들도 갖춰주고 신속히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를 해서.
경찰은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뺑소니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하던 거 유족에게 할 말 있으신가요?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되풀이되는 스쿨존 사망사고.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여전히 위태롭기만 합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곰을 키우던 농장 주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농장에서 곰 3마리가 탈출하면서 곰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군의 곰 사육농장. 우리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반달 가슴곰 1마리가 죽은 채 누워 있습니다. 우리 밭과 인근 산기슭에도 죽어있는 반달 가슴곰이 보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농장을 운영하는 부모와 몇 시간째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경찰은 탈출한 곰 3마리를 발견했고 민간 엽사를 동원해 2시간 만에 모두 사살했습니다. 그래서 엽사를 불러서 곰을 사살했던 그 철창우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마 탈출한 것 같아요. 탈출한 것 같아요. 사육장 앞에선 농장 주인인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이 명확한데 심각한 곰한테 물린 손상 상처가 다 있기 때문에 부검이 필요 없습니다. 곰이 탈출했다는 소식에 한때 주민들에게는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장이 방송을 하되 우리는 몰랐는데 아무도 방문 밖에 나오지 말고 있으라 이라대 불안해지요 방에 있어도. 천연기념물이자 국제멸종위기종인 반달 가슴곰은 지난 2005년 이후 사육이 전면 금지됐고 기존 사육농가도 2026년 이후부터는 키울 수 없습니다. 이곳은 4년 전부터 곰을 사육했는데 그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농장주는 최근 2년 사이 2차례 고발당해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사육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파악 중인 곰 사육 농가는 전국 22곳에 319마리, 이번에 사고가 난 농장은 빠져 있습니다. 환경부는 파악되지 않은 곰 사육 농가가 더 있는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겨울철에 길고양이들이 자동차 엔진룸에 들어가 추위를 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른 채 시동을 켰다가 고양이가 죽거나 다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도 날 수 있어서 잘 보셔야 합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차량 아래쪽을 살피는 사람들. 부품들 사이로 털뭉치가 보입니다. 등에 갈색 털 보입니다. 맞네요. 엔진룸을 열어보니 안에는 날렵한 눈매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래 들어갔어? 오랜 시간 실랑이 끝에 고양이를 꺼내는데 겨우 성공합니다. 똑똑한 애들은 그 차 하부 속으로 숨어버려요. 본능적으로 숨겨야 될 곳이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기온이 뚝 떨어진 겨울. 길고양이들에게 자동차 엔진룸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람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주행을 마친 차량엔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시동을 꺼도 차량 엔진룸은 한동안 높은 온도가 유지되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내부 온도는 50도가 넘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길고양이가 엔진룸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소방활동은 100건이 넘습니다. 이 중 12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양이가 들어간 걸 모르고 시동을 걸면 고양이가 죽거나 다치는 건 물론 심각한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차에 타기 전 엔진룸을 똑똑똑 3번 놓고 하거나 바퀴를 툭툭툭 3번 발로 차고 문을 3개 닫아 고양이가 인기척을 느끼도록 하면 좋습니다. 차 부품과 부품 사이에는 고양이 정도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니까. 운전자의 세심한 배려가 동물을 살리고 미연의 사고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번에는 시청자의 제보로 만든 뉴스입니다. 지역 농협이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가입자가 너무 몰리자 고객들에게 해지를 부탁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신협에서는 계좌 추가 입금을 막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고 계좌가 된 겁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한 신협에서 연 7.5% 금리를 주는 자유적립식 적금에 가입한 이신혜 씨. 이틀 전 해당 지점으로부터 적금을 해지해달라는 문자를 받자마자 계좌를 열어봤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신고 계좌로 뜨며 입금이나 이체가 아예 막힌 겁니다. 사행해서 입금도 해보고 신협 앱에서도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엄청 깨졌죠. 그러니까 제 돈을 제가 마음대로 못하고. 직원 실수로 대면 상품을 비대면으로 판매하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몰리자 해당 지점이 고객들의 추가 입금을 막기 위해 계좌를 틀어 막은 겁니다. 더 이상 들어오면 저희들이 중소주가 되어가지고 그 회사에 좀 어려움이나 후폭풍이 좀 예상돼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한 겁니다. 고의는 아니라고 했지만 가입자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신뢰하고 이용을 하는데 우린 실수할 수 있어. 니네가 이해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신협 중앙회 측은 조합과 고객 모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점은 오늘 사과문을 내고 적금을 16일까지 해지할 경우 당초 약정 이율인 연 7.5%로 계산해 고객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은 하되 복권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가 유력했는데 부정적 여론으로 막판에 제외됐습니다.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성탄절이나 신년 특사가 아니라 연말로 정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가 그 시점에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초 신년 사면이 유력하게 검토됐다면서도 형 집행정지 만기 시점을 넘길 경우 이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될 수밖에 없어 연말 사면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면 복권에는 최경환 전 부총리 등 여야 정치인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사면을 추진하되 복권은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은 하지만 복권까지 할 경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고 오는 27일 국무회의 이후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추가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 뒤를 이어 같은 자리에 채용된 또 다른 민주당 출신 인사의 취업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개입 의혹이 제기된 전직 청와대 인사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 오늘 오전 이곳에 검찰 수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경기도청 소속 A본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러 온 겁니다. A본부장은 경기도 취업 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을 지냈습니다. 전임자였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뒤를 이어 상근 고문이 됐습니다. 이 전 부총장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A본부장의 상근 고문 취업 과정에 부정한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인 A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검찰은 A본부장 취업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B씨의 주거지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B씨의 전임 청와대 인사비서관도 이 전 부총장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취업 청탁 의혹이 제기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도 했습니다.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직 관련 낙하산 인사 의혹 수사가 구여권 인사를 상대로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혹시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3년 전 중국 우한 코로나 사태를 처음 세상에 알리고 코로나에 걸려 숨진 의사 리 원량인데요. 이 사실을 폭로했다고 당국 처벌도 받았었죠.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나자 중국 내에서 리 원량 추모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2월 숨진 의사 리 원량의 중국 SNS 계정입니다.
코로나에 걸렸단 마지막 게시글에 100만 개 이상 댓글이 달렸습니다. 모두 추모글입니다. 리원량은 중국 우한에서 무섭게 확산되는 호흡기 질환 존재를 세상에 처음 폭로했다가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안과 의사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다 본인도 결국 코로나에 걸렸고 당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은 내부 고발을 상징하는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고강도 방역 정책이 완화되자 당국이 숨기던 진실을 고발한 의인에게 감사 인사가 다시 쏟아진 겁니다. 누리꾼들은 박사님 이제 새벽입니다. 당신이 영웅임을 잊지 않는다고 적었고 당신을 위해 호루라기를 분다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一切都结束了，3年了，你在天堂看到了吗？李文亮医生想给您说2句话。第1句话，全国解封了；第2句话，谢谢您，吹哨人。 외신은 그의 계정이 중국인들이 그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통곡의 바다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최고의 팝 디바로 꼽히는 셀린 디옹이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의 근육이 굳어가는 병인데 치료 방법이 없는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 다시 무대에 서겠다고 하는데요.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Every night in my dreams, I see you. 1997년 개봉돼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 타이타닉. 영화의 인기만큼 팝스타 셀린 디옹이 부른 주제가도 아카데미상을 받는 등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1990년 팝 시장에 데뷔한 디옹은 더 파워 오브 러브 등 총 4곡을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리며 199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 디바로 인정받았습니다. 최근까지 새 앨범을 내고 콘서트를 여는 등 꾸준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디옹이 최근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몸의 근육이 굳어가는 희귀질환, 전신근육 강직 증후군을 진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ometimes causing difficulties when I walk and not allowing me to use my vocal cords. 의학계에서는 인구 100만 명 중 1명이 걸릴 정도의 희귀질환으로 치료 방법이 없는 불치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치 방법은 없고 증상 완화를 위해서 근육이완제나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면역 치료제 같은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옹은 내년에 계획한 콘서트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당분간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e well. I love you guys so much. And I really hope I can see you again real soon.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모로코를 출발해 지중해 상공을 날던 비행기가 스페인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임신부 승객의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 때문이었는데 이 신고는 거짓말이었고 승객들이 활주로에서 단체로 달아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권갑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주로에 경찰차들이 진입하고 비행기들 사이로 사람들이 달아납니다. 승객 228명을 태우고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이스탄불로 가던 튀르키예 국적 항공사 비행기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비상 착륙하자 뛰쳐나온 승객들입니다. 비행기 운항 중 여성 탑승객의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를 받은 조종사가 급히 인근 공항으로 기수를 돌린 겁니다. 활주로에 대기하던 구급차에 여성을 옮기는 와중에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28명이 한꺼번에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4명을 현장에서 붙잡았고 공항 내부와 공항 밖에서 각각 1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나머지 12명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ientras que los otros 12 siguen estando en búsqueda y captura. La mujer está detenida por un delito de desórdenes públicos tras comprobar que no está embarazada. 당국은 승객 12명이 공항 울타리를 뚫고 도심으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법 입국을 목적으로 비행기 착륙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는 난민과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난민까지 더해져 올해 유럽에만 900만 명 넘는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유엔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우리와 브라질의 월드컵 16강전이 열렸던 경기장이죠. 974 스타디움에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돈 4천억 원을 들여서 지었던 경기장인데 월드컵 7경기만 치른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한국과 브라질의 월드컵 16강전이 열렸던 카타르 도하 974 스타디움. 16강전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장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방수포 제거와 주변 청소 등 밑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카타르 국제번호를 따서 974 스타디움으로 이름 지어진 경기장. 재활용 자재와 974개의 컨테이너를 레고 블록처럼 쌓아 만든 친환경 시설입니다. 하지만 예정된 경기가 끝나자 카타르 당국은 계획대로 곧바로 해체 작업을 시작했고 이제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4천억 원을 들여서 짓고 7경기를 치른 뒤 해체, 경기당 600억 원을 쏟아부은 셈입니다. 축구팬들은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아쉬움을 달랩니다. Well, it's a very beautiful stadium, and it's a pity that the country is going to tear it down. It's very expensive to build. 하지만 974 스타디움은 엄밀히 말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재활용됩니다. 당초 선박용 컨테이너로 지은 것 자체가 배에 실어서 다른 곳에 기증할 목적이었습니다. It's a really good idea to recycle all containers, and I hope for the next World Cup countries will take the same idea. 컨테이너는 아프리카에 기증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2030년 월드컵 유치를 희망하는 우루과이도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뒤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월드컵 경기장. 아랍권 최초로 월드컵을 유치한 카타르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에 유입됐던 미세먼지가 내일은 남부 지역에 쌓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예보 보시면 호남과 대구, 제주가 미세먼지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이 지역에선 실내 환기와 바깥 활동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밤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 비가 조금 내립니다. 1mm 안팎으로 적은 양이 예측되고요. 제주 산지로는 눈으로 와서 약 1cm 쌓일 전망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이 0도 안팎으로 예상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 11도, 부산은 14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보다 약 3도 낮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엔 계속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일요일엔 내일보다 2, 3도 더 떨어지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대로라면 건강보험 파탄난다, 국민연금 고갈된다,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죠. 역대 정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개혁 첫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요. 고통스러워도 피할 수 없다면 해야죠. 정치 논리 싹 빼고 이 전문가와 돈 내는 사람도 돈 낼 사람도 납득할 묘안 마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